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온은 비교적 낮겠고요. 점차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서 비 피해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미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무더웠습니다. 오늘 기온은 비교적 낮겠는데요. 하늘이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하지인 오늘은 점차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부터 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된 상태인데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미리 예방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내일까지 비를 뿌리다가 잠시 내려갔다가요. 다시 올라오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관리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경주의 문화재 보호구역 곳곳에서 무허가 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판매 행위가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사적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동궁과 월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에서 상설 매대까지 놓고 버젓이 불법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바로 계획이 있다. 여기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제작했는 거예요. 동부사적지 첨성대 입구에도 같은 모양의 시설물이 허가 없이 설치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는 무허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어서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영세한 노점상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특정 업체가 상설 판매대까지 설치해놓고 배짱 영업을 하자 경주시의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가판대를 치우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주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다른 업체와 가판대를 함께 쓰고 있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불법 행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인 주령구 홍보 효과가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판매대를 갈 수도 있지만 의보면 또 그 이제 그 주령구 자체는 또 우리 시에 옛날에 이제 또 그 신라시대 때 옛날에 있었던 거라 가지고 전통적인 거라서 또 저희들도 좀 애매한 게 좀 있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지 코앞에서 무허가 시설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경주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강원도와 공동으로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이 확정돼 오늘 고시됩니다. 이 안은 울산에서 경북,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에 연접한 15개 시군구에 오는 202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북에는 44개 사업에 7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과 신경주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 조성, 영덕 복합 유통단지 조성, 그리고 울릉공항 건설 등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변경안이 고시되면 국비 예산 확보가 한결 쉬워집니다. 전기고압선 아래 토지 보상률이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무소속 홍일학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전국 미보상 송전선로 아래 토지 현황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보상률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보상률 66%에도 많이 못 미쳤습니다. 또 보상하지 않은 면적과 필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미보상 금액도 2,4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측은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동해안에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며 보상 완료 기간을 10년 단축해 2022년까지 보상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의회가 군의원의 원전 예정지 부동산 투기에 이어 중진 의원 3명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바람잘 날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분재절도 사건으로 중도 사퇴한 전 의장의 연루설이 나돌아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울진군 의회 개혁이 시급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 평해읍의 전 이장인 황모 씨는 울진군이 자신의 정미소를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토록 힘써달라며 군의원 3명에게 모두 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정래 황유성 의원에게는 8일, 안순자 의원에게는 10일 돈을 전달했는데 경찰이 하루 만에 황 씨를 조사하고 4일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돼 누군가 사건을 기획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10일 날에 받고 11일 날에 이장님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14일 날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뭔가 짜여진 갖고는 같아갖고 이거. 돈을 준 황모 씨는 소나무 분재 절도 사건으로 사퇴한 이세진 전 의장과 이 문제를 의논하던 중 이 전 의장이 3명의 의원에게 300만 원과 200만 원씩 액수까지 명시해 주라고 했다며 본의 아니게 의원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세진 전 의장은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있다며 황모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누구 얼마 주라는 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한데 경위서를 가지고 저의 신상에 대한 허위 유포를 하기 때문에 진실은 경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울진군 의회가 현재 의원들로 계속 운영될지 걱정입니다.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비위에 연루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작될 후반기 원구성은 안개 속이고 의회 기능도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사건이 사법적으로 처리되겠지만 그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저는 사퇴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울진군 의회는 지난 6대 때도 의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진 사퇴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어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포항제철소 선강조업지원 외주파트너사 임원으로 현대자동차 흥해대리점 최영환 대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 대표는 올해 56살로 포항 동지중과 대구 영남고, 영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승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을 거쳤고 현재 포항JC 특우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임원은 2, 3년간 외주사 임원으로서 경영 능력을 다진 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계속된 고온 현상으로 재선충병 매개 중인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 하늘소가 날아다니는 우화 시기가 빨라졌다며 올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항공과 지상 방제 횟수를 늘리고 소나무 이동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확충합니다. 경북 지역 산림 면적 가운데 소나무류가 31%에 이르며 16개 시군에 재선충병이 발생해 150만 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다음 달 초면 경상북도 의회와 대부분의 시군 의회에서 임기 2년의 후반기 의장을 뽑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난립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 등록 없이 투표를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가장 치열한 곳은 포항시 의회입니다. 5선의 김상문, 문명호, 4선의 박경열, 박승훈, 서재원, 3선의 장복덕 의원 등 6명이 물밑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5명이 경합 중입니다. 삼선의 김성수, 박승직, 재선의 송경익, 서호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권영길 현 의장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영덕군 의회는 삼선의 박기조, 하병도 의원이, 울릉군 의회는 삼선의 정성환, 정인식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체 8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비리에 연루된 울진군 의회는 아직 의장 후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장대진 현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천의 김은규, 영천의 한혜련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의장 선출은 울릉군 의회는 21일, 포항시 의회와 경주시 의회는 다음 달 1일, 도의회는 다음 달 4일로 정해졌습니다. 통상 의장 선거는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에서는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경주시 의회는 후보 등록을 하지만 다른 시군 의회는 대부분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 없이 의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노고라 하고 있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의 즉각 철회와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수도권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이전이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2018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당초 올해 말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에 새 청사를 지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기로 했지만 공사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해 주간 시공사가 바뀌면서 공정률이 11.5%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내년 말까지 새 청사 건립을 끝낸 뒤 2018년 2월이나 3월쯤 이전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다 충전이 번거롭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 전기차의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전기차를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올해 포항시의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은 모두 80대.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더니 31대만 계약됐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1,800만 원의 보조금에다 충전기를 무료 제공하는 조건이지만 신청은 의외로 저조했습니다. 현재 31대가 보급이 되었고 나머지 49대에 대해서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대기 시간 때문인데 전기차의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우선 전기차는 산업용이나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저렴한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을 적용받아 2,000원 정도면 1회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경유차를 탔을 때는 월 한 35만 원 들어가지만 전기차로는 5만 원이면 됩니다. 포항의 경우 20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 베스트샵과 이마트 일부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거주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만 얻으면 전기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전기차 충전소를 안내하는 앱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장거리 여행도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앱인 차지비를 활용하면 충전소 위치를 정확히 안내받아 장거리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인 사업주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텍은 기계공학과 김기현, 화학과 김성주 교수와 서울 아산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다광자 현미경을 이용해 생체 조직 내 세포를 기존보다 10배가량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형광 특성이 있는 목시플록사신 항생제를 안구에 넣어 항생제가 각막에 침투하는 과정과 피부나 소장, 방광 등 세포를 고속 촬영하고 생체 조직 안 세포의 실시간 움직임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김기현 교수는 촬영에 필요한 항생제는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양이고 염색 방법도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려 앞으로 안과나 피부과, 소화기 내과에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넙치에 피해를 입히는 어류 기생충의 일종인 스쿠티카충의 예방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국내 최초의 어류 기생충 예방 백신으로 임상 실험 결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넙치에 비해 생존율이 63%로 높아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백신의 상용화를 위해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이나 SNS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공익사업의 홍보와 재원 확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영주시에선 도심재생 사업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처음 접목해봤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단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영주의 대표적 달동네 관사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도심재생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 프로젝트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액 1위를 달리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돼지 감자를 재배, 관사골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이색 프로젝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도심재생 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1,000개가 넘는 응원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 전부 다 프로젝트 하면서 어르신들이랑 진짜 친해졌거든요. 오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시려고 막 슈퍼 가자고 하시고 친할머니보다 더 자주 뵌 것 같아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홍보 활동에도 나선 지역 학생들만 100여 명. 고령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어느덧 관사골 추억을 공유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들이 합심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어려운 당뇨병 환자들을 돕고 학생들은 또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과 달리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심 재생은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을에 대한 애착 같은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 마을의 사업들이나 물리적인 환경에서 개선되는 것 이상의 효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관사골은 올해부터 4년간 재생 사업을 거쳐서 철도 관사촌의 옛 추억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선정한 2016 전국 청정해수욕장 20선에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이 포함됐습니다. 동해 망상,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함께 20선에 들어간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으며 산림이 있어 산책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부령 계곡과도 가깝습니다. 관광공사는 SK텔레콤의 팀의 목적지 검색 데이터로 해수욕장별 방문 횟수와 주변 관광시설을 분석했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 수질을 평가해 20곳을 선정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가장 높은 점수인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교수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공약 이행 평가단이 했는데 5개 분야에서 100점이 만점인 절대평가로 진행했으며 75점 이상인 자치단체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제주도 등 7곳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물건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들의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모 씨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두세 차례 들렸기 때문입니다. 겨우 휴게소에 차를 세워 살펴봤더니 라쳇이라는 쇠파이프 같은 자동차 정비 도구가 차량 밑에 박혀 뒷좌석 바닥까지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쪽에 타이어나 엔진이나 휘발유통이나 그쪽으로 걸렸으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폭파해서 죽었을 거예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차량 파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원인이 생겼으면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 이건 낙하물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은 연간 30만 건, 차량 파손은 물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23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8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때문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해도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승소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들은 낙하물 수거와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운전자만 손해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청년과 지역 우수기업을 연결해 교류하는 희망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과 학생들이 각각 선호하는 분야를 연결하는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과 경북적 협력대학 5개 취업 동아리를 선정해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 운영, 취업 캠프, 채용 박람회, 인턴십 운영 등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대학생 위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고교 기술인재 지원 사업과 통합해 특성 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포항제철소는 어제 임직원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상대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 인근 10곳에 통학안전시설인 옐로카펫을 설치했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나 신호대기 공간에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를 붙인 통학안전시설로 낮에는 물론 밤에도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켜지는 태양광 램프가 부착돼 있습니다. 네, 어제는 무더웠습니다. 오늘 기온은 비교적 낮겠는데요. 하늘이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하주인 오늘은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부터 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된 상태인데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미리 예방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블래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내일까지 비를 뿌리다가 잠시 내려갔다가요. 다시 올라오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